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서가 지겨울 때 그 지겨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려 볼 텐데 이 팁들은 뭐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독서는 지겹습니다. 제가 한번 이 관련된 글도 쓴 적이 있는데, 무책임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는 즐겨야 한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뭐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독서는 즐겁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독서는 뇌가 아니에요. 그리고 독서는 즐겁다라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대부분 만화책은 즐겁게 읽습니다. 이 독서라고 하는 건 책의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독서를 많이 하지만 독서가 항상 즐겁지 않아요. 대부분 즐겁지 않습니다. 명절을 만날 때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나 예기치 못한 새로운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 아니고서는 책이 막 즐겁진 않아요. 보통 독서 습관과 독서의 즐거움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독서의 습관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상태, 감정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독서의 습관이 들면은 독서 즐거운 게 아닙니다. 독서를 안 하면 이상해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게 될 때 즐거울 수가 있어요. 만화책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나 아니면 이 책이 나에게 새로운 임팩트를 주지 않은 이상은 독서를 꾸준히 하다 보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뭐 여러 가지 명사들이 이렇게 가끔씩 나와가지고 독서는 즐겨야 된다, 즐기지 못한 독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로 혹은 뭐 비평 이런 걸 하는데, 조금 그거는 뭘 모르고 하신 소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는 즐겁지 않다. 즐거운 독서는 우리 독서 생활의 극히 일부분이다. 대부분 지겨울 것이다. 지겨움에 불구하고 우리 독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지겨울 때 어떻게 이 지겨움을 극복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독서 지겨우면 딴 거 하시면 됩니다. 운동하셔도 되고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그거 배제하고 독서가 지겨움에도 독서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첫 번째로는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책을 많게는 4권, 보통 2권에서 3권은 동시에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읽다가 좀 지겨우면 다른 책 읽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변화만 주더라도 내가 이게 지겹잖아요? 그러면은 내 정신력도 뭔가 다운이 된 것 같고 의지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책을 읽는데 다른 책을 다시 딱 읽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주의가 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새 힘이 생겨나요. 실제 관련된 그 심리학 실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책 한 권만 고집하지 마시고 2권, 3권. 제가 30살 전에는 독서를 잘 안 했다 했잖아요. 근데 저 아내는 저랑 사귀었을 때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통 한 3-4권씩 읽는 거에서 전 이해를 못했어요. 야, 책 한 권도 읽기 힘든데 나의 자신의 독서력을 과시하는 거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책 한 권만 읽으면 지겹습니다. 딱 재밌는 거 만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책을 끝내는 게 그 책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책이 재미없는데 그 책 붙잡고 있으면 그 책 안 읽고 딴 거 하다가 독서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을 동시에 읽어라. 이 책 읽다가 지겨우면 다른 책 읽어라. 그러면은 바뀌는 것만으로도 주의가 환기되고 힘이 나고, 또 다른 게 책이 재밌어서 그 재밌는 책의 즐거움이나 책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팁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읽었던 명저나 그 명저의 한 부분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 지겨울 때 책이 얼마나 유익했던가, 나도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정말 몰입해서 읽었는데, 즐겁게 읽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그 경험들을 살리시면서 책을 읽으면 독서의 어떤 지겨움을 극복하고 독서를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 보시면 우연치 않게 보이네요. 이 책,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저는 좀 지겨울 때 이 책의 한 챕터씩 읽습니다. 너무 즐겁게, 너무 제 어떤 인식의 확장을 너무 넓혀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수학적으로 무한대를 여집할 수 있는, 감쌀 수 있는 무한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개념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던 자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은 어떤 그 지적 호기심 이런 것이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또 보니까 여기 좋은 책 많이, 여기 스케일 요 책, 이런 책도 제가 독서에 다운이 됐을 때 이렇게 다 읽게 만드는, 다시 한번 저의 힘을 주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과거에 읽었던 명저들, 그 책을 다시 펼치시거나 그 중에서 정말 나에게 임팩트를 줬던 그런 부분들, 뭐 소설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만 다시 읽으시면 독서의 어떤 지겨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장소를 변경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주거나 뭔가 없던 의지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 중에 환경 설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장소를 변경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책 읽기 힘들면 이제 카페 같은 데 있는데, 요즘에는 지금 코로나가 워낙 다시 기승을 부리니까 카페보다는 정말 사람이 없는 곳을 가던가, 아니면 이 집 안에서도 장소를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장소에서 책을 읽지 않습니다. 다양한 장소와, 이 집에서도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그 자세로 읽습니다. 한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해먹 있죠. 해먹을 한번 사서 거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딱 등을 내고 이러면서 미묘하게 흔들리면서. 저희 집은 흔들 의자도 있고 해먹도 있는데, 해먹이 우리 집의 인기 1등이에요. 그거 빈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있거나 저 아내가 있거나 제가 있거나 그 자리가 빌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 점유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 자세 이런 것들 변화를 하게 되면 그 변화 때문에 지겨움을 많이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타인을 활용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독가나 독서에 일가견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요즘은 이제 오프에서나 뭐 개인적으로 알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여러분과 저가 온라인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SNS 친구가 된달지, 아니면 유튜브로 구독자가 된달지, 이런 식으로 약간 지겨우면 딴짓을 하잖아요. 우리 초집 중했죠? 딴짓 하다 보면 SNS나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독이 돼 있고, 그런 사람들과 SNS 친구가 돼 있으면은 디스커버리 갑자기 뜹니다. 자기도 모르게 발견하게 돼요. 뭐죠? 갑자기 피드로 이 사람이 독서하는 모습, 무슨 책 읽었다, 다독가다 보니까 그런 포스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래, 독서해야 되겠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보다가도 독서연구소 구독해 놓으면 제가 갑자기 책을 딱 들어들면서 이 썸네일이 나오겠죠? 그래, 독서해야지. 체인지가 나옵니다. 신박사TV. 그래,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뭐 오프라인으로 알고 있으면 더 좋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특히 다독가나 독서 일가견이 있고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 소개시켜주는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내가 딴짓 하다가 만나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본짓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고, 우리 그 싱큐온 여러분, 진짜 싱큐온 이제 지금 6기 다음에 7기 10월부터 시작하거든요. 한번 꼭 들어오십시오. 정말 당연히 독서 글쓰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서로 정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독서로 글쓰기를 할 때 얼마나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 계속해서 이 온라인으로 살갑게 독서 모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이기 때문에 다음에 7기 때는 한번 참석해 보시는, 참가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독서 모임 하게 되면 지겨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지겹다가도 카톡 단체방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독서를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각자마다 같은 책을 읽는데 생각이 다양해. 이런 거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독서를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독서가 그냥 취미로서의 독서, 교양으로 독서도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을 위해서 또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왜 내가 독서를 하고 있는지, 성장과 성공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적으라 말씀을 드렸죠? 적는 거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항상 내가 why, 왜 독서를 하는지, 만약에 목적이 있는 독서를 하고 계시다면 항상 그 목적을 내가 자주 만나고 더 실감 있게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적어야 되겠죠? 적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였는데, 적는 것도 좋고, 적는 거를 낭독한 거를 영상으로 찍어 놓으세요. 그걸 봅니다. 자기 영상을 자기가 찍어 놓는 거죠. 그래서 봅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독서를 했던 거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독서, 즐거운 독서할 때마다 항상 즐거워.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독서는 즐겨야 한다, 즐기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또 독서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좀 공부도 해보고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무책임한 말이다. 우리 뇌는 독서는 내가 아니며, 책도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 혹은 정말 명저,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독서는 즐겁지 않은 거다. 근데 독서는 습관을 들 수 있다. 습관은 뭐다? 즐거운 거 다른 겁니다. 안 하면 이상한 감정이 든 상태. 그래서 안 하더라도 찝찝해 해서 하게 되는 것이 독서 습관인 거죠. 독서 습관을 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독서는 지겨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지겹습니다. 근데 지겨울 때 어떻게 극복하냐? 여러 가지 책을 동시에 읽음으로써 좀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과거에 읽었던 명저, 나에게 독서의 지적 호기심과 즐거움과 그 몰입을 줬던 명저들을 다시 읽거나 그 명저 중에 일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독서의 어떤 활기를 이제 팍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일 수 있고, 그리고 막 장소를 바꿔가면서 하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활용하는 거, 같이 모임도 할 수 있고, 뭐 SNS나 할 수 있고, 목표를 상기하고 목표를 적고 하면서 내가 목적인 독서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why 내가 왜 독서를 하는지를 바라보면서 하신다면 여러분의 독서의 지겨움을 조금이나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독서의 지겨움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많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지겨움을 극복하면서 독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